독일 엔진 제국을 무너뜨린 한국이 결국 세계 최강 독일의 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이 100% 순수 자체 기술로 자주포 전차 디젤 엔진을 개발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산 엔진의 영향력에 균열을 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K9 자주포는 독일 자주포를 넘는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지녔음에도 정작 심장인 엔진을 독일 MTU사가 제작한 MT881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수출을 위해 독일 정부의 까다로운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오개티가 있었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일부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도 K9을 실물로 전시하지 못하는 등 많은 제약이 뒤따랐죠. 그러나 작년 한국의 엔진 1타 기업 STX 엔진이 독일 엔진보다 우수한 SMV1000 디젤 엔진을 개발하면서 더 이상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에 최근 사우디에서 열린 WDC 전시회나 17일 UAE에서 열리는 IDEX에서 K9 자주포 실물을 전시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수출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 자체적인 엔진 개발을 시작한 건 2020년, 이로부터 4년 뒤인 지난해 500여 개가 넘는 핵심 부품 생산에 성공하면서 엔진 국산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개발이 이루어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 벌써 국산 디젤 엔진은 해외에 수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2022년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한 이집트가 1년간의 혹독한 사막 현지 테스트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한국산 엔진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죠. 약 1만 킬로미터 이상 현지에서 진행된 주행 테스트에서 하나 소속 조종사들은 매일 100km 이상을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중동기후 편안치 않은 조종 속에서 사막과 산악으로 향했습니다. 자주포는 보병 전투 차량이나 전차와 달리 주행하면서 전투를 치르는 장비가 아닌 슈덴스쿱을 통한 빠르게 사격 후 빠지는 화력 체계로 일반적으로 100km 이상을 한 번에 주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종수 임무를 맡은 한화의 신창용 기술사원은 보통 아침 점심 식사는 먹지 못했다면서 날씨도 더운데다 식사를 못하니 살이 쭉 빠질 정도로 혹독한 테스트였다 라고 말했죠. K9 자주포는 이러한 까다로운 테스트를 모두 무사고 100% 클린 주행으로 마치며 이집트의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차의 엔진 역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하며 최근엔 국산 변속기까지 개발에 성공해 한국 고유의 파워팩을 개발해 내었는데요. 두산 DV27K 엔진과 S&T 다이내믹스 EST15K 변속기로 구성된 한국형 전차 파워팩은 2022년 3월 터키에 도착하여 알타이 시제품의 샘플 형태로 탑재되었고 이후 8개월 동안 터키의 사막 지형에서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쉴 수 없이 기동하는 가혹한 테스트를 마친 뒤 결국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지 매체 디펜스 이어는 한국산 파워팩을 두고 하이찬스, 즉 대단히 높은 가능성을 지녔다고 표현하면서 모든 테스트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한국산 디젤 엔진의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를 호령한 독일 디젤 엔진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군용 디젤 엔진 분야에서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쌓아온 국가로 특히 MTU사는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 시리즈와 여러 자주포 장갑차 등에 탑재된 MTU 엔진은 각국 육군의 신뢰를 받았는데요. 레오파르트만 해도 현재까지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수출되었고 전차 자주포를 자체 개발한 국가라 할지라도 성능이 입증된 MTU사의 디젤 엔진을 도입하여 사실상 디젤 엔진 계열에서 독점 체제를 갖췄다고 봐도 무방하였죠. 전차 외에도 자주포, 장갑차, 해병대, 상륙 장비 등의 MTU 파워팩이 적용되어 왔으며 인도나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 심지어 중국 역시 독일산 디젤 엔진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독일 디젤 엔진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이제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자체 파워팩 개발에 세계 두 번째로 성공하며 독일 의존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죠. 특히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K9의 엔진 국산화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 독일이 주도하던 시장 구도를 앞으로 한국과 독일이 양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군용 궤도 차량에 있어 디젤 엔진 대신 가스터빈을 채택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그 대표 주자인데요. AGT 1500 가스터빈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다양한 파생형에도 모두 동일하게 가스터빈 계열이 적용됩니다. 가스터빈은 기본적으로 항공기 엔진 기술을 응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고출력을 기반으로 한 높은 주행 성능이 장점이지만 정비가 까다롭고 디젤 엔진 대비 연료 소비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구조가 복잡하여 정비 시 반드시 전문적 기술과 부품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배기가스 온도도 매우 높아 열추적 위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후방 근접 장병이 열기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엔진 내부 부품들이 고열을 견뎌야 하므로 값비싼 재료도 필요하죠. 그럼 왜 미국은 가스터빈을 채택했냐? 이는 냉전인 1970에서 80년대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미국이 앞서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더 빠르고 강력한 전차라는 상징이 중요했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높더라도 고성능을
선택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독일의 디젤 엔진은 연료 효율성, 낮은 유지 정비 비용, 안정된 운용 신뢰도, 경제성과 글로벌 표준이라는 점에서 가스터빈을 압도하고 있죠. 현재 대다수의 국가들 역시 가스터빈보다 디젤 엔진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또 하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산 저주포 디젤 엔진이 이집트에 수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럽에서도 한국산 디젤 엔진을 수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9 50여 문을 구입하기로 한 루마니아가 해당 K9에 한국에서 개발된 디젤 엔진을 장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13일 현지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K9 저주포에 새로운 엔진이 장착되는데 이는 한국에서 개발되고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될 KTX 엔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루마니아가 현지에서 엔진 테스트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국산 엔진이 개발된 지도 얼마 안 되었으며 여기에 한국에서도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왜 루마니아는 어찌 보면 겁도 없이 스스로 막대한 자금을 들이면서까지 한국 엔진의 베타 테스터를 자처한 것일까요? 가장 큰 요인은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다는 점, 그리고 숨겨진 다른 비밀은 향후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하기 위해 체계 통합 측면이란 장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매체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한화가 생산하는 레드백 전투 장갑차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루마니아의 레드백 도입이 확정된다면 동종의 한국산 파워팩, 통신, 사격 통제 체계 등이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는 루마니아에 대규모 공장을 세워 K9 현지 생산 조립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서 레드백 장갑차가 함께 생산될 가능성이 높죠. 지난 10일 외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는 올해 300대에 달하는 IFV 도입을 위한 입찰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규모는 무려 300억 유로, 4조 4,89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업은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IFV 246대와 시뮬레이터 및 물류 지원 장비를 구매하는데 약 25억 유로가 투입되고 이후 50대가 추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화의 레드백, 독일 라인멘탈의 링스, BAE 시스템의 CV90,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ASCOD의 4파전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링스는 호주 IFV 사업에서 레드백과 마지막까지 경쟁한 장갑차인데요. 그러나 호주 수주전에서 이미 한국의 레드백은 독일산 링스에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었고 호주 정부는 지난 2023년 레드백 129대를 도입하기 위해 3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드백 차체가 바로 한화에서 개발한 K9용 차체이고 파워팩도 K9과 동일하기에 루마니아 현지에서도 K9과 레드백의 동시 도입은 엄청난 기술적,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루마니아의 장갑차 사업 규모만 해도 4조 4천억 원, 거기다 자주포 50여 문의 가격 1조 2천억 원, 앞으로 국산 파워팩까지 장착한 K2 전차 300대 사업인 8조 원까지 합치면 루마니아가 한국에 풀 수 있는 돈이 14조에 육박합니다. 특히나 엔진 국산화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대폭 향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차나 자주포 등 궤도식 장비의 전체 제작비, 즉 차체, 포탑, 각종 전자장비, 사격 통제장치 등을 100으로 볼 때 파워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일의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비방하며 현대차가 포르쉐를 따라올 수 없다면서 기술의 격차는 절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미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저력으로 독일이라는 엔진 제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는 또 한 번 기적을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죠. 끝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한국의 힘, 이번에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한국은 이미 35년 전부터 따라잡고 있었다. 아우토반, 속도는 무제한, 성능은 최대한. 세계의 명차와 함께 달린다. 고성능 엘란트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